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3월 4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단락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는 1.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1.25%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날 뉴욕 증시가 좀 이제 하락을 한 영향을 글로벌 증시가 지금 고지고대로 다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우려에 조금 일정이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2차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2차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 협상이 끝나고 바로 민간인 대피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민간인 대피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는, 이 전쟁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차 불이 붙고 격화가 되는 건가? 그럼 더욱더 장기화가 되는 건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지금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제 연준의 입장은요,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일시적일 것, 단기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자,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19의 경우도 사실 저희가 기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2년 차인데, 2년 차, 3년 차인데, 이렇게 길어질 줄가 몰랐었죠. 그것과 같이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화된다면 연준의 정책도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폭이나 관련된 통화 정책이 언제든지 조금 바뀔 수가 있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불확실성도 저희가 이제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전쟁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제 생각은 사실 아직까지는 큰 차이 없이 동일합니다. 이제 시장도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같은 이슈엔 그게 호재든 악재든 내성이 생겨요. 즉 맷집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엄청난 우려감을 표하지만 이게 또 지속이 되고 또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아, 그랬구나, 그래, 또 그래, 이렇게 점차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맷집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조금 특징적인 업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다들 좀 좋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뭐 알미늄 관련이라면 삼화알미늄 이런 종목들, 뭐 혹은 시멘트 관련이면 고려 시멘트 이런 종목들 다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오늘 조금 마감을 했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잇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반사 수혜를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이제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 오늘 해운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BDI라고 불리는 이 해운 운임지수가 이제 많이 좀 상승을 한 탓에 따라서 이제 오늘 해운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주목할 만한 테마가 컨텐츠 관련주죠. 이게 뭐 J 콘텐츠리, 뭐 키스트 이런 관련된 컨텐츠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한알령이 17년부터 발령이 됐었어요. 17년부터 한알령이 발령이 났었습니다. 한알령이 뭐냐면 중국의 공식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내용 소식을 듣고 나서 나름대로의 보복을 하는 것이죠. 한류의 한국의 컨텐츠를 중국에서 방영하지 말라,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 모두 아시죠? JTBC에서 방영을 했던 그게 이제 지난 3일부터 방영을 했다는 소식, 그리고 한알령이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한류 컨텐츠들이 중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대감에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좀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의 경우 SK 하이닉스와 HMM, 포스코, 뭐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대형주들이네요. 대형주들이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좀 큰 폭으로 매수를 했고, 기관도 큰 폭의 차이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뭐 한국전력, 셀트리온까지 뭐 네이버 이런 대형주들을 큰 폭으로 매수를 한 하루였다.
그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의 경우 현대바이오, 시젠, ABL바이오, 바이오 관련주들을 좀 큰 폭으로 매수를 하는 동향을 보였고요. 자, 기관의 경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덱스세미콘, ABL바이오 상위 세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바이오 관련주들을 큰 폭으로 담는 모습들이 보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제 좀 이제 증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단기적인 저항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 자리와 이 자리. 어제 고점 마감 자리가 이제 기존적으로 눌렸던 자리와 거의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들에 대한 저항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지고대로 눌렸고 이제 어디까지 눌리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때겠죠.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20선을 좀 받쳐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20선을 받쳐주면서 이제 저점을 점차 좀 올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번에도 하락의 폭이 조금 제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락의 폭이 제한이 되고 좀 이제 다시 반등이 고지고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상승의 시그널들을 저희가 조금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의 경우도 뭐 관점에 있어가지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지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이런 자리에 대한 885포인트 정도의 자리에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이제 20선과 120선이 맞물려 있는 이런 자리들에 대한 지지 내용 꾸준히 확인을 하면서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이 큰 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양대 시장을 합하면은 1조가 넘는 금액이 좀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갔는데, 다음 주에 투자 심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차주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 계속해서 있는 이슈인 전쟁에 대한 변동성을 감안을 계속 하고 있긴 있어야겠다. 이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말 그대로 무조건 꽂힌다. 하방으로 꽂힌다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에 대한 거를 저희가 계속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뭐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8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지금 일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OECD에서 작성하는 지수인데요. 자, 국가별이나 지역별로 대략적으로 한 2, 3분기, 그러니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뒤에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금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폭락을 한 이후에 저가의 메리트는 계속해서 있는 자리,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 단기적인 저항선에서 눌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자의 하락이 사실 크게 막 일비할 만한 내용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 전쟁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조금 증시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뭐 고려 시멘트,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다음 주에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도 저점을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나서 조금 위에 물량들을 테스트해주고 상방으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해당 내용에 따라서 다음 주 움직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뭐 플라스틱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증시가 오늘 많이 밀린 거에 비해서 오늘 자리를 잘 거래량이 유입된 이후 자리를 잘 지켜줬는데, 아직 주식시장에 부각을 크게 받지는 못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가지고 좋은 움직임을 다음 주에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다음 주 마감 증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사전 투표일이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투표도 꼭 하시고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말썽인데 이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